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다. 이제는 평온해지고 싶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을 원하면 원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 이미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부터 건네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미화하지도 않았고 희망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끝까지 바라보려 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평온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힘, 그가 말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쉽게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면 잠시 만족하게 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함의 고통과 충족 뒤에 공허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 구조 안에서 완전한 평온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흔들릴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더 밝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덜 아프게 숨 쉬는 법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행복의 정점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삶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을 이기지 않아도 지금 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실적이고 냉정하지만 그래서 더 솔직한 평온의 철학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설명할 때 이성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하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계획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으라는 맹목적인 충동, 멈추지 말라는 내면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할 때조차 이 의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라고, 더 가져보라고,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불안합니다. 특별히 불행하지 않아도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불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고통받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고통과 공허 사이를 쉼없이 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라고요.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각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의지가 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은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초조함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평온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되었을 때
조용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삶은 원래 우리를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과 싸우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멈춘 자리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첫 번째 평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견디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 자체를 조심스럽게 의심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기대는 미래를 향해 던져진 마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현재의 평온을 담보로 맡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질수록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해집니다. 현재는 언제나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감점하게 된다고요.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은 즉시 흔들립니다. 조금의 실패도 존재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작은 불편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고통의 원인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 위에 더 씌운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좇는 삶보다 불행을 최소화하는 삶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체념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시험처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잘했는지 부족한지 남들보다 뒤처졌는지 끊임없이 채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행복을 얻었을 때의 환희가 아니라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망의 빈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버리면 삶이 무의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고요. 그 여백 속에서 삶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해야 할 무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며 관찰할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삶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평온을 원한다면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대신 기대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하나씩 낮추어 보십시오.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은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을 줄인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거나 뒤처지거나 삶에서 물러나는 모습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일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삶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욕망의 크기와 비교해 설명합니다. 욕망이 클수록 좌절도 커지고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보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삶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욕망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덜 바라보는 연습은 욕망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져 욕망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바람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욕망이 충족되면 나는 얼마나 오래 평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욕망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찰된 욕망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삶의 중심을 원하는 나에서 바라보는 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나는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가진 것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소유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급할 이유가 줄어들고 비교할 대상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느려진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심이라는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욕망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만큼 고통은 약해지고 그 여백만큼 평온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대개 결핍으로 이해합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 고독은 삶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소모된다고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다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욕망은 더 자주 자극받고 비교는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짚어냅니다. 고독은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평온은 군중 속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은 다시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도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타인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조용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삶을 덜 소모하며 살겠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평온을 원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하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과도한 진지함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상처받는다고요. 삶이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고 믿을 때 작은 불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조리로 느껴집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시선을 한 발 물러서게 합니다. 삶을 도덕적 시험이나 완성해야 할 과제로 보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라고 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듯 삶의 불행 역시 반드시 개인의 잘못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질문 대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해지던 과도한 형벌을 멈추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같아도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비극이라 부르던 장면이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될 때 마음은 그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비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 거리 두기, 조금 내려다보기, 조금 덜 동일시하기.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질 때 삶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거침에 우리가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해 자기 자신이 짓눌리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숨을 쉴 공간을 얻고 그 공간에서 평온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하나의 도착지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면, 문제가 사라지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을 조용히 부정합니다. 평온은 완성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잠시 허락되는 휴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이 의지의 운동이라면 그 의지가 완전히 멈추는 일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평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지가 잠시 힘을 잃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고개를 숙이고 기대가 조용해지고 삶을 관조하는 시선이 생겨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때 평온은 기쁨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작은 평온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온은 행복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통과해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잘 살라고, 더 밝아지라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덜 기대해도 괜찮다. 덜 원해도 괜찮다.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다. 이 허락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를 부수지 못하게는 합니다. 완전히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덜 불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덜함 속에 우리가 찾던 평온이 이미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평온해지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온을 얻어야 할 목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쟁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싸우는 일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삶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덜 괴롭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철학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다치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시끄러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짧은 멈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